네, 안녕하세요. 저랑 같이 이제 8회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서 진행을 해보긴 해볼 건데, 혹시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채팅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저는 좀 제가 대화 형식으로 좀 같이 좀 해보고 싶거든요. 혹시 좀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좀 감사드릴게요. 네, 아무도, 네, 답이 없으시네요. 일단은 그러면은, 저랑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아마 문제를 다 풀어드리진 않았었습니다. 네네. 잘 들으시 감사합니다. 어소시에이트 8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마 선생님들이 먼저 시험을 가상으로 저 본다라고 하고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아마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지금 저희가 시험으로 일시적으로 볼 수가 없어서 아마 맨 처음에 보이면 이렇게 배경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 우측에 나오게 되거든요. 맨 처음에 봤을 때 바로 이렇게 문제로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먼저 배경을 읽어봐서 내가 지금 맞추려고 하는 게 회귀 문제인지 아니면 분류 문제인지 그걸부터 보는 게 제일 먼저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를 보면은 이제 아마 컬럼명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막 나와져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이는 것처럼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예상 문제로 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면 예측 목표 이런 식으로 해서 1령 이렇게 나와져 있지는 않고요. 그냥 컬럼으로만 나와지고 있고 내가 맞춰야 될 컬럼이 요거겠구나 라는 것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다고 하면은 네, 여기에 승인 자동성 목표입니다. 여기 이렇게만 되어지고 적혀져 있지는 않네요. 일단은 이게 분류 문제인지 회귀 문제인지를 파악을 했을 때 일단 저희가 봤을 땐 여기서 분류 문제인 거를 좀 파악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준비까지는 됐다라 보시면 되고요. 그럼 저 바로 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아마 맨 처음에 이제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사전 실행 코드라는 게 주어질 때가 있고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크게 상관없을 겁니다. 저는 애초에 이 지금 예시 문제에서는 사전 실행 코드를 아예 위쪽에 박혀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에서 다른 것들이 이제 각각에 대해서는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실행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전 실행 코드를 그냥 Shift 엔터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아마 그 시험 내에서도요, 애초에 코드라고 했던 것들은 전부 다 아마 주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마 여기서 실행을 시키셨을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이게 텐스플로우라고 했던 이런 것들을 좀 불러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코드가 좀 실행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대충 한 1분 내외로 모두 다 끝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좀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1번이 아니라 사전 실행 코드요. 그럼 먼저 1번 문제를 봐볼게요. 1번 문제를 보면은 사이킨런 라이브러리의 앙상블 모듈에는 저쪽에서 높이는 모듈이 있다. 그래서 사이킨런 앙상블 모듈에서 에이다 클래시피어블을 클래스를 불러오세요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마 요게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제가들이 만들었던 요 문제 자체는 제가 이제 이때 당시를 만들었을 때는 문제가 그렇게 막 어렵게 나오지가 않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어디까지 불러오면 된다라고 했던 건 설명이 다 되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시험을 최근에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에이다부스트 클래시피어를 임포트하는 코드를 작성하세요라고 1번 문제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어디에서 갖고 와야 되는 것지를 좀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웬만하면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라 치면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보여드릴게요. 사이킨런에 웬만하면 그리고 자동 완성 기능을 쓰세요. 처음부터 코드 끝까지 다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코드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다 보면은 그냥 어디까지 치고 이렇게 되고 자동 완성이 있겠구나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앙상블이라고 했던 모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탭 치고 들어가시고 임포트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에이다부스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주시면 되고요. 만약 헷갈리신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탭만 대문자로 탭만 쉽게 치게 되면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게 다 뜹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여기 밑에 있는 갈색깔을 불러오시기보다는 여기 위에 있는 걸로 불러오시면 되겠죠. 여기 위에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함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이 안 날 때는 탭으로 바로바로 확인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일단은 저희가 에이다부스트를 불러올 때 이런 식으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또한 여기서 무조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에이다부스트라고 했던 것도요.
보면은 이게 지금 잘려져 있는데 보시면은 리그레서 회귀 모델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 불러오실 때 이걸 꼭 확인하면서 불러와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불러오시면 되고, 일단 더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뭐 웬만한 사이클론이 대부분 있습니다. 트리 관련된 모델들 있죠. 걔는 트리 안에 있습니다. 임포트 하고요. 헷갈린다. 그럼 탭 치면은 웬만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지고 있다는 건데, 지금 여기는 자동 완성이 네, 이렇게 되어지고 있죠. 디시전 트리도 여기 있고요. 네, 디시전 트리 불러올 때는 이런 데서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여러 가지를 불러오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콤마 치고 누르시면 되시거든요. 이게 랜덤 포레스트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가 있다. 웬만하면은 단일 모델이 아니라 그냥 의사결정 나무에 기반돼서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이렇게 앙상블에 대부분 몰려져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콤마 형태로도 여러 가지도 불러올 수가 있다. 이거는 그냥 살짝 팁이니까 알려주시면 되고, 웬만하면은 알아주셔야 될 거는 그 자동 완성 기능을 꼭 제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시켜 주시면 되고, 일단 1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를 불러올 수 있는 팁, 그리고 자동 완성, 그리고 해당하는 그 모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를 잠깐 알려드렸고, 1번 문제를 좀 풀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건데요. 아마 지금 선생님들이 컴퓨터에 있는 것들을 만약에 데이터를 다운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경로를 이제 복사해서 보시면 되는데, 시험 볼 때는 굳이 경로를 복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바로 불러올 수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지금 여기선 실행이 된 게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제가 뭐라 말씀드려야 될까요? 잠시만요. 지금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 실행했다라는 거는 슬래시라고 했던 경로 안에서, 그래서 웬만하면 데이터는 여기 다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실 때는 pd.read csv라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시 코드 자료 드리지 않으셨나요? 아마 코드 자료는 다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그 드렸던 자료에 보시면요. 애초에 그 코드라고 해서 이제 PDF로 저희가 좀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판다스에서 read CSV라고 했던 거를 이용해서 CSV 파일을 불러온다라고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불러오니까 당연히 CSV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하실 거는 그냥 다운표 안에 탭만 쳤을 때 바로 이 로엔이라고 했던 데이터, 즉 시험을 볼 때인 데이터는 이게 바로 보여지게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불러오시면 된다. 일단 저는 컴퓨터가 저기 있다고, 저기 제 컴퓨터다 보니까 저는 일단 데이터를 바탕화면에 꺼냈으니까 바탕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뭐 바탕화면에서 이렇게 불러올 때는요, 그냥 뭐 해당하는 경로 들어가셔서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서 그냥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아마 여기서 시험이 더 추가가 될 수가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인코딩을 뭐로 불러오라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코딩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엑셀 파일이 아니 이런 CSV 파일이 아니라 엑셀 파일이다라고 하면요, 리드 엑셀이라고 했던 데 불러오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트고 여기서 시트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 시트 네임에서 어떠한 시트명을 불러오세요라고 했던 데이터를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웬만하면은 CSV 불러오면서 CSV 불러오는 거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아셔야 되고, 엑셀까지 불러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여기서는 인코딩이라고 했던 것들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불러오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를 로엔 언더바 df라고 했던 거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질문은 편하게 올려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로엔 언더바 df로 불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게 1번이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문제를 보면은 인포 함수를 이용해서 요거를 여역 정보를 해서 데이터 정보만 파악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굳이 헷갈리실 필요 없이 웬만하면 다 자동 완성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인포. 자동 완성이 안 되는 거는 얘가 지금 해당하는 거 출력하다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다 쳐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요거는 제가 아마 경로가 잘못돼서 그런 걸 거예요.
원래 백슬래시가 윈도우에서 안 먹히거든요. 두 개를 쓰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2번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인데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이제 불러오는 건데 시각화를 보니까 C본에서의 바이올린 플러스를 이용해서 요거를 분포를 확인해 비교하세요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시각화를 통해서 헷갈리신다라고 하시면요. 뭐 선생님들이 이제 참고로 들어가실 텐데 얘를 통해서 C본이라고 했던 데 여기 있죠. 아마 요거 데이터가 주어질 겁니다. 해당하는 참고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에 튜토리얼, 리하고 했던 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웬만하면 여기 좌측에 보면은 이게 비주얼라이징이라고 되어진 게 전부 다 시각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코드가 헷갈린다. 그럼 비주얼라이징 쪽으로 들어가셔서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코드가 뭐지? 그럼 바이올린 플랫이라고 했던 거 있죠. 이게 복사는 안 될 겁니다. 선생님들은. 복사가 안 되시니까 여기서 컨트롤 F 바이올린 쳤을 때 안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카테고리컬 데이터 쪽으로 들어오셔서 치면은 요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그 해당하는 함수들을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X축, Y축 데이터만 존재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hue kind라고 했던 옵션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는만 빼주시면 되겠죠.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거를 바이올린 플러스로 그리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sns.바이올린 플러스에 놓고요. 웬만하면은 이런 시각적인 것들을 외워두시면 좋은데 먼저 필요한 거는 데이터. 그래서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기반해서 만들어 줄 건지 거기서 루엔 df 먼저 시작은 무조건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x 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컬럼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무조건 내가 이걸 문자열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엔 언더바 스테이터스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축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서 크레딧 스코어라고 했던 걸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질문은 그런 뭐 강의에 관련된 질문이 아니신 건 한 번에 제가 나중에 한번 다 질문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때 한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3번 문제는 이렇게 풀면은 되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에 따라서 하고 그걸 분포를 비교하세요. 그냥 분포를 비교하고 나서 뭐 하라고 말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풀면은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시각적인 것만 보여주면 되는 문제였다. 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모든 시각적인 것들은 여기 있는 C본으로 무조건 대부분이 그 시각 그래프를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신다고 하면 무조건 여기 C본에서 튜토리얼, Visualizing Distribution of Data, Visualizing Categorical of Data 이 둘 중에 웬만하면 선생님들이 찾는 모든 시각 그래프들에 대한 예시 코드들이 나와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4번 문제를 보니까 이제 이거를 크로스텝이라고 했던 거로 지금 문제가 풀어지고 있는데 아마 요거는 시험에서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 거긴 합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사용할 줄은 아셔야겠죠.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되냐. 지금 애초에 여기서 어디에서 뭘 불러오라고 아마 문제에선 주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크로스텝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려면 무조건 크로스텝은 판다스에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pd. 크로스텝 이라고 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내가 어떠한 데이터에서 하겠다라는 거를 보여주겠죠. 근데 여기서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대출 승인 고객의 비율을 확인하라고 한다. 네, 대출 승인 고객 여부에 대한 고객에 대한 그게 안 나와져 있죠. 대출 승인 고객을 위에 보시면은 대출 승인 고객. 네, 아마 이 로안 스테이터스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지금 여기서 설명이 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를 하는 게 어떠한 컬럼이구나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적어주셔야 될 거는 뭐냐. 이제 처음에 등장했던 건가, 이제 마지막에 등장했던 거를 그 다음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대신에 여기서는 저희가 지금 데이터라고 해서 지금 불러오질 않았잖아요. 애초에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없습니다. 크로스텝은. 그 말인 즉슨 데이터 프레임에서 불러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데이터 프레임은 여기 비해서 로엔 df라고 되어져 있죠. 로엔 df에 주택 소유 여부가 먼저 나왔으니까 여기서 홈이라고 쳐주시면 되겠죠. 해당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홈 오너십이라고 했던 컬럼을 불러오겠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점으로 잡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엔 df의 아까 대출 승인 여부는 로엔 스테이터스입니다. 로엔 스테이터스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무조건 이렇게 다운표로 해서 닫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XY에 대한 어떤 식으로 크로스탭을 보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변수의 교차표를 생성하고 노멀라이즈를 인덱스를 옵션해서 즉 인덱스로 보겠다라는 거, 인덱스로 해서 정교화를 하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노멀라이즈를 이제 탭, 만약에 선생님들이 여기 쳤는데 자동 완성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선생님들 앞에서 뭔가 코드가 실수했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 되쳐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여기 탭을 쳐봤자 안 나오겠죠. 왜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억지로 해당하는 문자열을 지금 풀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동 완성을 시켰을 때 여기서 요청하는 함수가 안 나온다 하면은 문제가 생긴 거, 코드가 문제가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덱스라고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어디다가 변수에다가 저장하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 되겠죠. 아마 문제로 나왔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로엔스테이스가 0이면서 자가에 대한 값을 적으시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막 보고 적으시면 되겠죠. 그렇게만 풀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4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5번 문제를 보니까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한 할 수 있는 문제, 그룹 바이라고 했던 문제가 나와지겠죠. 그룹 바이는 보실 때 웬만하면은 해당하는 데이터에서 어디를 기준점을 잡아야 하는지를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고용 형태별로라고 하면 이거를 기준으로 얘랑 얘를 평균을 비교하고자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무조건 기준으로 잡는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불러오시면 되냐? 로엔 df에서요. 내가 그룹을 바이로 잡겠어. 그룹 바이라고 했던 거 바로 쳐주시면 되고요. 그룹 바이 로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맨 처음에 등장할 거는 이제 해당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불러올 거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바로 해당하는 컬럼명들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용 형태별 employee months type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컬럼이 두 개잖아요. 원래 우리가 바로 비교한다고 하면은 대괄호를 하나를 써가지고 이제 비교하시면 되는데 두 개 이상이 될 때는 대괄호가 두 개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컬럼명들을 집어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웬만하면 이 함수에 대한 정의,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의 같은 거는 그룹 바이는 웬만하면은 기억만 해두시면 됩니다. 아, 컬럼이 하나일 때는 대괄호는 하나, 컬럼이 두 개 이상일 때는 대괄호를 두 개 이상, 두 개를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맨 앞에는 무조건 기준이 되는 거를 중괄호로 이렇게 묶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nnual income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컬럼 하나 더 적으시면 됩니다. low and amount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평균으로 해서 비교한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끝에다가 mean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풀면은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6번 문제를 보시면요. 6번에서는 이제 결측치를 처리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결측치를 처리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풀면은 되는지에 대해서 밑에 값들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1번부터 해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복사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로엔프리라고 했던 여기다 변수에 저장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얘 말대로 따시면 됩니다. 로엔프리라고 했던 변수에다가 로엔 df의 copy라고 적으시면은 해당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지금 복사하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똑같이 복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면 1번 문제는 푸시면 되는데 2번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컬럼들에 대해서 중앙값으로 채우시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컬럼에 각각 최빈값으로 채우시라 되어져 있는데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이 해당하는 채울 거 보시죠. 예를 통해서 거기에 덮어 씌워야 되니까요. 먼저 거 해볼게요. annual income이라고 했던 변수에 low and free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이 이거겠죠.
로엔 인컴에 그 다음에 결측값을 각 중앙의 값을 채우라고 했으니까 fill NA 그 다음에 여기다가 로엔 DF의 annual income에 원래 여기서 한 다음에 여기서 중앙값이니까 메디안 안을 적어주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이 문제에서 어쏘라고 했던 시험에서 폴문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 즉 이거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해결하시오. 그러면 그 코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치면요. 요거에 대해서 모두 적고 요거에 대해서 모두 적을 필요가 있잖아요. 즉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걸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수치형 컬럼은 다음 리스트를 사용하여 반복문으로 처리하고 아시오 라고 주고요. 이건 제가 지금 갑자기 하나 더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치형 컬럼을 제가 numeric 언더바 컬럼스라고 볼게요. 컬스라고 놓을게요. 이건 지금 제가 적혀져 있는 거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이거는 제가 복사해 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복사해서 좀 쓸게요.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여기서 먼저 해줘야 될 거는 뭐냐? 지금 매뉴얼 채워놨잖아요. 여기서 이제 for문을 돌아갑니다. for I in. 이건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for문을 배우셔야 돼요. 만약 시험이 여기까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뭐를 반복을 시킬 거니? 그럼 numeric이라고 적어주셔야겠죠. 그럼 이렇게 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냐? print i라고 치면요. 해당하는 컬럼들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출력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PDF 링크가 지금 데이터가 틀리시다고요? 잠시만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 그러네요. 제가 지금 이거 문제를 잘못 드렸네요. 이거 제가 다시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문제를 좀 헷갈려가지고 지금 8회차랑 헷갈렸는데 이 문제는 지금 대충 승인용 아마 이게 지금 9회 문제로 좀 들어가져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9회 문제로 드릴 거고 이거 제가 지금 빠르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새롭게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좀 돌아올게요. 아니시면 일단 지금은 한번 문제가 어떤 식으로 풀리는지 그리고 그것도만 보시면 되고 웬만하면 제가 문제를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풀어드리기보다는 한번 다 같이 좀 요거를 같이 어떻게 풀어보면 되는지 그 다음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하셔야 될 거는 뭐냐? 이제 i가 각각으로 돌아가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로엔 df에서 i라고 출력이 되면은 이 i가 모두 돌면서 들어가지겠죠. 이거를 우리가 중앙값으로 채우겠다 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서 그냥 똑같이 로엔 i는 fill na 치시면 되고요. 여기 똑같이 로엔 df에 i 값을 채울 거다. 뭐로? 중앙값으로 이라고 두면은 한 번에 풀릴 수 있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폴문을 빠져나가서 로엔 df라고 했던 거를 제가 한번 저기 있는 이제
결집값을 보게 되면요. 일단 여기서부터 같이 봐볼게요. 먼저 어떻게 처리하기 전엔 지금 맨 처음에 들어간 거는 인컴은 들어가져 있으니까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처리가 안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여기서 처리를 하고 집어넣은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폴문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래서 이 폴문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유튜브나 그런 쪽에 되게 설명이 잘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저희 거를 보시면은 폴문 어떻게 쓰면 된다라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꼭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한 번에 풀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너무 쉬우니까 이것도 그냥 애초에 다 저걸로 처리를 해볼게요. 카테고리 컬스라고 이름을 적고요. 여기도 제가 전부 다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카테고리 컬이 있다라고 치시면 되고 이것도 해당 컬럼은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를 지금 제가 좀 처리가 되어져 있으니까요. 아마 요거는 그 유튜브 영상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제가 이제 카테고리 쓰니까 카테고리 콜스라고 되어져 있고 i는 fill NA인데 여기서는 최빈 값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모드 하고 이 0을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가장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문제를 먼저 바꾸겠다. 반대로 썼네요, 제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최빈 값을 먼저 채우겠다라고 했던 요거를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처리를 하게 해주면은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전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요걸 하나하나 노고다 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풀어봤지만 이런 식으로 폴문을 통해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7번 문제를 보니까 레이블링 코딩을 수행하세요. 그 다음에 원하는 코딩을 수행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레이블링 코딩을 사이클론에서 불러와야겠죠. 어디서 불러와야 되는지를 전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from scikit-learn 그 다음에 프리프로세싱에 관한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import label encoder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이블 인코더에 대해서를 저희가 한번 변수에다가 지정해서 진행해 줘야 되니까 이거는 저는 L이 웬만하면 저는 다 이게 앞글자를 끊어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L이라고 적고 이거를 대문자 꼭 넣어주시는데 레이블 인코더를 함수로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함수를 불러오겠다라는 거를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조건은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거는 제 문제에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으니까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링 코드를 2개로 지정하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는 그러면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이 fill-in으로 썼던 거랑 거의 똑같이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뒷단에 저희가 함수만 살짝 바뀌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low and free라고 되어져 있죠. low and free의 home ownership을 레이블링 코딩을 하라고 되어져 있으니까요. 이거를 그 다음에 여기서 해줘야 될 게 뭐냐, fit 트랜스폼으로 만들어서 진행해 줘야 된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레이블링 코딩은 얘는 만약에 다음으로 진행할 때 얘한테 적용을 시키면 오류 납니다. 얘가 개수가 틀리다라고 하면 얘네들에 대해서요. 둘 다 fit 트랜스폼을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해당하는 함수만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일단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거는 제가 여기도 함수를 이것만 바꿔치기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레이블링 코딩에 대해서의 코드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값이 여러 개인 이 컬럼과 이 컬럼은 이 employment type과 row and purpose라고 했던 컬럼은 판다스의 get 더미즈를 이용해서 원하는 코딩을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선생님들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셨으면은 아마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이 get더밋을 이용해서 원하드 인코딩을 하는 것들도 지금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문제들이.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 판다스에서 진행하는 거는 이제 get더밋이라고 했던 판다스에서 진행하고 판다스에서 있는 라이브러리거든요. 함수거든요. 그래서 pd.get더밋이라고 쳐주시는데 어디에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이 안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맨 처음에 내가 이 함수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시킬 거야 라고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여기 뒤에 있는 get더밋이라고 했던 함수, 그래서 어떠한 컬럼을 원하드 인코딩으로 진행할 건데 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를 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겠다. 데이터라고 했던 걸 제공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또 다르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라고 적고 로앤 프리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거를 생략을 시키고 로앤 프리라고 적어도 데이터라고 하는 게 데이터가 로앤 프리라고 했던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의미하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놓고 그래서 네가 여기서 어떠한 컬럼을 할 거니? 라고 하면 컬럼즈라고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컬럼 대괄호를 이용을 해서요. 내가 하고자 하는 컬럼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앤 퍼포스랑 로앤 employment 타입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용이 잘 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려면 로앤 프리라고 했던 거를 이용을 해서 쳐봐야겠죠. 이건 제가 덜 닫아서 그런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당하는 컬럼들이 뒷단에 보시면은 원하드 인코딩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 레이블 인코딩이 적용이 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데이터는 안 불러져 있으니까요. 여기서 로앤 df라고 한번 보시게요. 웬만하면 무조건요. 비교하시기 전에 여기 있는 컬럼을 맨 처음에 있던 것들은 저희가 이 시험에서는 전처리를 한다거나 하면은 무조건 새로운 변수로 저장을 하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있는 데이터와 비교하는 거를 꼭 습관을 들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그 바뀐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블 인코딩을 했고 그 다음에 저거를 했으니까 해당하는 데이터가 전부 다 이렇게 갈라지고 그다음 숫자 값으로 바뀌는 것들을 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7번까지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이제부터 뭐냐? 지금 모든 것들의 전처리가 끝났으니 이제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분리를 하고 이제 스케일링하고 이제 모델을 예측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많이 풀어보셨으니까 얘는 굳이 제가 따로 뭐 언급이거나 그러진 않고 바로 좀 쳐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문제를 해야 되는 분리를 하는 거니까 X, Y에 대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이용해서 지금 구분하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from scikit-learn에 제가 함수를 까먹었네요. 모델 셀렉션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모델 셀렉션에 import train test split 을 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쪼개는 그 함수다라고 그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건 웬만하면 꼭 외워두세요. 레이블링 코딩 후에 어떤 값이 0이고 어떤 값이 1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나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걸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봐볼게요. 제가 원본 데이터 보면은 지금 바꾼 게 뭐 바꿨냐? 라고 보면은 여기서 홈 오너십과 이게 딜리퀀시 히스토리 이 두 개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홈 오너십이라고 했던 대로 이제 들어가서 한번 봐볼게요. 이제 보시면 자가 월세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해당하는 컬럼에 대해서 아무것도 여기서 진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진행을 한 거라고 보시면 당연히 여기서 이 레이블링 코딩을 적용을 했다라는 거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히스토리, 이게 홈 오너십에서 이런 식으로 숫자 값이 바뀌어져 있는 거면은 레이블링 코딩, 즉 해당하는 그 글자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지금 숫자 값으로 바꿨다고 명시가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데에서 처리를 하는 건지 안 하는지 어떻게 보면 그럼 코드를 보셔야 돼요. 즉 문제에서 단 한 개라도 그 데이터 가지고 뭔가를 한 게 있냐라고 보면은 거기서 한번 돌아가서 출력하는 것들을 봐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데이터에 대해서요.
한번 문제를 풀게 되면요. 꼭 출력문을 데이터 프레임에 변경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꼭 다음에 해당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하는 함수를, 꼭 해당하는 그 코드를 적으셔가지고 중간중간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잠깐 제대로 왔을 때도 볼 수 있듯이 계속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 제가 데이터 프레임 출력을 해놨죠. 요거 꼭 보시면 돼요. 여기서 처리하고, 만약에 요건 됐고요. 이제 6번에서 보면 반복문호 처리가 되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is sum이라고 해서 좀 보여드렸는데 꼭 여기서도 row and df라고 해서 이제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훨씬 더 보기 편하시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저희가 결측치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isNA.sum, 즉 결측치에 대해서 개수가 몇 개, 지금 0이라고 1이라고 되어 결측치가 있는 것들의 개수가 총 몇 개니라고 해서 지금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isSum이라고 했던 걸로 isNA.sum이라고 했던 걸 이용했다라 보시면 됩니다. 꼭 중간중간에 내가 뭘 했는지를 꼭 체크를 해 주세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럼 8번 문제. 다시 트랜스테이트 스플릿이라고 되어져 있고, 먼저 해야 될 거는 요 컬럼을 row and status를 y로, 나머지 컬럼은 x로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거는 x는, 근데 이거 대소문자 꼭 구분 잘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대소문자 안 맞추고 얘는 소문자 쓰고 얘는 대문자 쓰다 그러시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애초에 그 대소문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꼭 이거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분석이라고 했던 이런 시험에서요, 컴퓨터는 대소문자 꼭 구분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 X라고 두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row and status라고 했던 요 컬럼만 빠지면 되겠죠. 그래서 row and pre라고 했던 거에서 마지막 데이터 프레임 저거니까요. 여기서 지우겠다 라고 했던 드랍 컬럼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해당하는 컬럼명만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row and status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서 엑시스는 기본값이 1이겠지만 웬만한 엑시스 값을 적어줘서 컬럼을 지우겠다라는 요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이 인플레이스 true 꼭 주지 마세요. 이거는 바로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 x라고 했던 값에다가 없는 것들을 이미 저장하고 있으니 인플레이스가 필요 없겠죠. 인플레이스는 바로 적용시키겠다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여기에는 row and pre라고 했던 데에도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나중에 y라고 했던 걸 실행을 시키면 해당하는 컬럼 없는데 나보고 뭘 갖고 오라는 거야 라고 했던 오류가 뜹니다. 해당하는 컬럼 없습니다 라고 not found 에러가 떠요. 그래서 인플레이스는 적지 마세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는 그 함수들은 적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 드렸고요. 그래서 y는 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컬럼만 불러오면 된다고 하면 써주시면 되겠죠. row and free에서 row and status 값만 넣어주시면 되는, 이렇게 x, y를 구분되는 거를 적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헷갈리신다고 하면요, 여기서 한 다음에 일단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잘 나오는지 안 되는지, 만약 코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꼭 X 누르셔서 컬럼 확인해 봐서 해당하는 컬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걸 데이터 프레임 확인하는 거니까 좀 더 아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columns라고 했던 거를 치면은 컬럼만 이렇게 주르르 나옵니다. 컬럼 명들만.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Y는 바로 좀 나오겠죠. row and status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먼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xtrain과 xvalid, 뭐 이제 xtest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되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지금 적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라고 해서 이거 뭐 어디 적혀진 거 있나 없나 뭐 찾아보셔도 되겠지만 없다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애초에 시험에서는요,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 xtest, xtrain, xtest, ytrain, ytest 뭐 이런 식으로 다 주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다라고 하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xtrain, 그 다음에 xvalid 또는 xtest라고 두시면 됩니다. 저는 xvalid라 넣을게요. 그리고 ytrain 그리고 ytest라고 yvalid라고 이름을 지어놓겠습니다. 웬만한 책이랑 똑같이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했던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쪼갤 거죠. 그래서 x, y 기준점에서 그래서 x를 뭐로 놓고 y를 뭐로 둘 건지, 이걸 어떻게 x, y랑 나눌 건지, 그리고 함수로 트레인과 밸리드를 어떻게 나눌 건지 기본적으로 이게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헷갈리신다라고 하면은 탭 치면은 여기서 이제
원래 자동 완성이 되는데 자동 완성이 안 되네요. 원래 여기서 이제 함수를 불러오는 것들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 나와지고 있네요. 네, x, y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해당하는 거에 비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훈련 검증 테스트 비율. 만약에 사이즈는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트레인 사이즈 라고 두면은 여기서 0.7이라고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테스트 사이즈를 하신다고 하면은 테스트 원래 자동 완성이 되는데 지금 컴퓨터가 지금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다. 여기는 0.3이라고 주시면 되겠죠. 백분율 기준값으로 두시는 게 아니라 소수점 단위로 적으셔야 됩니다. 이제 테스트 사이즈로 두고요.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는 2024. 그 다음에 스트레이티파이는 Y라고 주면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스트레이티파이 옵션이 X랑 Y, 트레인과 밸리드를 쪼개는데 Y 값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배분을 시키겠다. 즉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만약에 Y가 5대5 비율인데 여기서 트레인에서는 막 80%가 들어가져 있고 여기서는 맞추는 거에서는 Y에 대한 비율이 20%로 적어지면은 Y의 1에 대한 비율이 학습 데이터에서는 80%, 만약에 그 맞춰야 되는 건 20%를 빌어가는 싶으면은 0에 대한 비율이 20%라고 하면은 0을 잘 못 맞추겠죠. 1에 대한 80%를 학습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균등하게 배분을 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오류가 났는데 스트레티파이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스트레티 R을 빼먹었네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Y 트레인에 대한 밸류 카운츠를 보고 그 다음 Y 밸리드에 대해서 밸류 카운츠를 찍어 본다라고 보면은 얘네 둘 다 이거를 프린트로 봐야겠죠. 네, 대소문자를 꼭 구분하고 적으셔야 됩니다. 꼭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비율을 본다고 싶으면은 11 넣으시면 되거든요. 비율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럼 1에 대한 비율이 95%. 근데 이거는 지금 해당하는 데이터의 비율이 애초에 보여드릴게요. 원래 Y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Y의 밸류 카운트의 원래 비율 자체가 요거로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비율과 최대한 비슷하게 쪼개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스트레티파이 옵션이 빠진다라고 하면요. 애초에 1에 대한, Y에 대한 비율은 1에 극단적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여기서에 대한 비율이 잘못 들어갈 수가 있다. 한쪽으로 쏠려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랜덤 스테이트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지운다라고 해보면은 이렇게 틀려질 수가 있는 거. 이렇게 계속 틀려지고 있죠. 이건 랜덤 스테이트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한 비율이 깨질 수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티파이 옵션은 이 트레인과 테스트를 구분을 짓는 테스트 레이트가 나오는데 Y에 대한 비율을 맞춰서 데이터를 쪼개겠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8번 문제는 이렇게 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위에서 언급을 안 했던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를 보면은 반복문을 처리하시오 이거 제가 억지로 만든 거고 여기서 보면은 뉴메릭 컬럼들에 대해서 여기 위에다 작성하세요. 원래 답안지에다 적고 여기 밑에 보면 따로 빼놨잖아요. 복사 붙여넣기 해서요.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 그 문제 틀렸다라고 합니다. 이거 코드 적으실 때는 이렇게 합쳐서 적어주셔야 돼요. 합쳐서요. 해당하는 무조건 답안지 안에 코드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틀립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왜냐면은 저도 이 시험을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문제를 봤어야겠죠. 시험에서. 제가 틀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로 틀렸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한 줄에 같이 적는 거는 알고 계시면 돼요. 잠깐 그거 언급해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8번까지의 데이터를 쪼개는 것까지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스탠다드 디비제이션으로 해서 스케일러로 해서 스케일링 하는 거를 해야겠죠. 일단은 스케일링에 대해서 진행한 거는 먼저 불러와야겠죠.
아마 이거 코드 이제 제공이 거의 안 될 거예요. 위에 저희 제공이 되고 있지만 같이 계속 써볼게요. scikit-learn의 프리프로세싱에 있습니다. 거기서 import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불러오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이 변수를 저희는 SS라고 불러오겠습니다. SS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거는 위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저희가 여기 이 레이블링 코드 했던 거 있죠. 프리프로세싱에서 불러오는 대부분 이런 함수들은 이런 식으로 적는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대신에 무조건 꼭 이렇게 중괄호를 열고 닫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모델 같은 때 파라미터 안에 집어넣는 거 있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따로 파라미터는 집어넣지 않고 진행한다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하셔야 될 거는 x train scaled는 그죠. 학습 데이터에서는 fit transform, 그리고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는 트랜스폼을 적용시켜라. 무슨 말이냐? 학습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적용을 시키고 학습 데이터로 지금 적용이 되어져 있는, 학습이 되어져 있는 그 값을 이용해서 밸리데이션 값에다가, 즉 테스트라고 했던 데이터에다가 바꿔주기만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적어줄게요. xtrain scaled는 이제 xtrain에서 아니죠. 여기서 SS는 fit transform 해주시고 어떠한 데이터에 달 거냐 그러면 xtrain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이제 x 테스트하고 scaled는 ss.transform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거는 제가 강의에서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 9번 문제도 엄청나게 많이 풀었기 때문에 되게 쉽게 하였을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모델에 대해서 모델의 학습이라고 되어져 있죠. 학습에 대한 순서는 학습하고 예측하고 예측값이랑 비교하고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학습시키세요까지만 되어져 있어요. 학습까지만 진행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일단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불러와야겠죠. 여기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분류 쪽에서 대해서 함수로 저기 있는 회귀로 들어가지만 요거는 분류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from scikit-learn. 아마 여기 있는 이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거는 애초에 제공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리니어 모델의 import logistic. 무조건 웬만하면 모든 이런 라이브러리들의 시작은 대문자라고 보시면 돼.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나왔나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정확히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로지스틱 리그레션 함수를 사용이라고 하면 되어져 있나요? 애초에 이걸 다 적으라고 되어져 있었나요? 문제에서는? 잠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문제 풀면서 올라가시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요거에 대한 변수 객체는 여기에 저장하고 파라미터 설정은 요거라 되어져 있죠. 그래서 모델 언더바 LR 이라고 두고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치는데 여기서 무조건 여기도 라이브러리 함수이니까 이렇게 안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이게 너무 많이 친절하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랜덤 스테이트를 2024라고 주시면 되겠죠.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이 시험 자체에서는 제가 일단은 문제를 이걸 올해 초에 한번 고친 거긴 하거든요. 상당히 좀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시험에서 그렇게 나오면 여기서 어떻게 푸는지를 알고 실제 시험에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는 제가 알 수 있게 저장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죠. xvalid scaled. 제가 이거 함수를 잘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저거 원래는 트레인과 테스트로만 적으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거는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저는 트레인과 테스트, 트레인 테스트로만 적습니다. 요거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고요. 요거를 이제 학습을 시켜야겠죠. 학습시키는 방법은 여기도 모델도 잘못 적었네요. 제가 모델.lr이라 적으시면 되고요. 모델.lr 하고 fit이라고 했던 함수가 이제 학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넣어줄 거는
이제 x 트레인 스케일드 그리고 y 트레인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함수에서 이렇게 파란 색깔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설정했던 값 나오고요. 이렇게 나와지게 되면 학습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거는 만약에 이렇게 넣게 되면은 테스트라기보다는 y 밸리드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함수를 잘못 적었다면요. 이런 식으로 value error, 즉 found input values with inconsistent number of the samples 해당하는 지금 너 학습하려고 했던 데이터의 개수가 안 맞는다라고 했던 이런 오류들이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류는 알고 계세요. 만약에 not found error, value 값이 에러 같은 학습하는데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잘못 놓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ytrain이라고 넣어주시면 되는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값 집어넣는 거 헷갈리지 마세요. 학습은 학습만 집어넣는다. 해당하는 행에 대해서 개수가 똑같아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 개라도 틀리게 되면은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실제 시험에서는 우선 일단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뭐 질문한 사항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제가 시험 다 끝나고 편하게 그냥 뭐 이 시험은 너무 쉽다, 뭐 시험이랑 틀렸다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좀 진행 계속 해볼게요. 일단 7번 문제를 보니까 이것도 똑같이 에이다 부스트 불러오고 이제 이거를 대해서 예측 결과에서 예측 결과를 저장하나 되어져 있네요. 여기는 학습만 되어지고 있고 봐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요거 진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또 불러와야겠죠. 여기서 불러오긴 했지만 다시 불러와 볼게요. 아까 이 에이다 부스트라는 사이킨런의 앙상블 모델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임포트 에이다 부스트 클래시피어라고 했던 거를 불러오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의 변수를 여기다가 저장하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 셋으로 예측 결과 되어져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진행해볼 파라미터 값 설정하는 거랑요. 에이다 프리드 프레드라고 했던 예측 결과 저장하는 거고 모델 개체는 에이다 여기다 정하라고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놓고요. 에이다 부스트 클래시피어 적으시면 되고 n 에스티메이터 50 이것도 웬만하면 다 자동 완성으로 쓰세요. 러닝 레이트는 1.0 그리고 랜덤 스테이터는 2024 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모델 학습을 시켜야겠죠. 모델 에이다는 모델 에이다 fit하고 얘도 x 트레인 스케일드 y 트레인으로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해서 예측값을 넣는 것은 이제 에이다 프레드라고 했던 여기 변수에다가 되어져 있으니까 에이다 프레드 하고요. 점 프레딕트 예측은 프레딕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저기죠. 이 함수죠. 여기다가 모델 에이다에다가 예측을 하는 거니까 제가 잘못 적었네요. 에이다라고 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x 테스트를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에이다 프레드라고 했던 이런 예측 값들이 나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렇게 빨간 색깔로 뜨는 거는요. 지금 있던 버전에서는 뭐 이후에는 지원 안 할 수가 있으니 오류가 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아마 이건 크게 변경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빨간 색깔로 뜨고 있는 건 경고 메시지니까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측값이 이렇게 나와지고 있는 것들도 꼭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까지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악수학습한 요거를 평가를 하려고 한다. 종합적인 평가를 F1 스코어를 계산하고 혼동있는 지파를 시각화하는 함수를 만들라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F1 스코어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F1 스코어는 저희가 from scikit-learn이에요. 여기에 매트릭스라고 했던 곳에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import 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불러올게 F1 스코어랑 여기에 같이 컴퓨전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네, 컴퓨전 매트릭스 디스플레이가 잠시만요. 원래 여기 컴퓨전 매트릭스도 같이 있는데 잠시만요. 컴퓨전 매트릭스 이제 나왔네요. 콤마를 안 쳐서 그런 건데 네, 이렇게 불러오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1 스코어를 지금 계산하여 출력하세요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F1 스코어는 별로 어렵지 않죠. F1 스코어라고 했던 거를 치시고요. 먼저 등장을 해야 될 거는 실제 Y 값을 넣어주는 게 일반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Y 밸리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에이다 버스트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값은 에이다 프레드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놨죠. 여기다가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시면 된다. 그럼 F1 스코어가 이제 99.%가 나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잠깐 다른 거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어큐레시 스코어는 상관없고, 네, 프리시즌 스코어랑 리콜 스코어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두 개를 불러오고요. 만약에 제가 프리시즌 스코어에다가요, 아이밸리드, 에이다 프레드 여기다 그대로 넣어줄게요. 네, 이거를 지금 보면 원래 제가 적으라고 했던 말씀드렸던 Y 실제 값을 앞에 넣고 뒤에다가 예측 값을 넣었습니다. 프린트로 두고 여기 있던 함수를요, 제가 값을 바꿔 적어 주겠습니다. 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얘네들이 값이 틀려집니다. 위치가 바뀌면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그러면은 원래 적혀진 값이 요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실제 프리시즌 값은 요거거든요. 그럼 리콜 값이랑 어떤 식으로 비교가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리콜 스코어. 얘도 리콜 스코어라고 적어줄게요. 그럼 원래 리콜 값은 99.2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값도 보면은 애초에 값이 틀려지고 있죠. 근데 어디서 많이 봤죠? 반대로 쓰면은 리콜 값은 프리시즌 값이 나오고요. 프리시즌 값을 반대로 적으시면은 리콜 값이 나옵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잘못 적고 그냥 상관없겠지. 이거는 프리시즌과 리콜 값만 해당하는 겁니다. 저희 정확도도, 그리고 F1 스코어는 애초에 F1 스코어는 조합 평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관은 크게 없고, 정확도 자체에도 예상한 함수 자체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리콜과 프리시즌은 위치가 바뀌면은 서로 반대인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틀리면 상당히 억울하겠죠. 코드도 기억하고 있는데 반대로 적었다고. 그래서 꼭 아셔야 될 거는 처음에는 실제 값, 그 다음에 예측 값을 밀어넣어서 값을 평가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그거를 설명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딥러닝 문제가 나와지고 있죠. 딥러닝은요, 먼저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 컴파일 설정, 그 다음 학습 설정을 각각 나눠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이 이상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한 줄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이 하나의 여기 있는 셀에다가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 저는 어떻게 저 같으면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은, 언제 기본적으로 모델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어디에다 저장하라고 했던 말이 없으니까 저는 이걸 모델이라고 했던 데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이런 딥러닝 모델을 만들 때는 꼭 시퀀셜 모델을 이용해서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퀀셜 모델을 이용하게 되어지고 있죠. 근데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 것들은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시퀀셜로 만드셔도 되고 하면 그대로 애들을 통해서 다 만드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여기는 시퀀셜로 웬만하면 만드시면 좋습니다. 시퀀셜이라고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문제를 주고 계속 한 층 한 층 쌓을 때마다 다음 줄에 넘어가 줍니다. 코드에서도 예시 문제도 이렇게 코드가 이런 식으로 나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시면 되겠죠. 댄스가 했던 게 이제 층을 하나씩 만들겠다 라고 했던 함수를 주고요. 처음에 보니까 입력층은 16개 노드의 활성함수 렐로로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이라고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활성함수는 뭐로 쓰겠냐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렐로 적혀 있죠. 렐루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인풋 쉐입, 그 인풋 값에 대해서 해당하는 차원을 몇으로 둘 거니라고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놓고 저는 웬만하면은 인풋 쉐입이라고 이걸 많이 씁니다. 요거를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x 트레인, 학습에 대해서 데이터를 밀어넣기 때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적고요. 여기서
shape. 그리고 shape이라고 했던 거는 해당하는 그 컬럼의 인풋에서 x랑 y에 대한 개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주고 첫 번째 있는 거를 해당하는 그 x열에 대한 그 shape 값만 집어넣어 줄게라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무조건 시작은 대문자. 왜냐? 해당하는 input shape를 이용해서 받는 거니까요. 저번 시험에 보기에 렐루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걸 소문자 렐루, 예, 소문자 렐루로 적으셔야 됩니다. 해당하는 요거는 대문자 지원 안 합니다. 그거를 불러오는 것들은 여기서 함수로 불러오는 거겠죠. 여기서 애초에서 렐루라고 했던 함수를 불러올 수가 있긴 하거든요. 제가 그 위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예, 여기 불러오고 있죠. 렐루. 그럼 이런 식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실제 렐루라고 적으신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있는 요거를 아까 저희가 코드 작성했던 데에서 여기를 렐루라고 이렇게 적으셔야겠죠. 여기 바꿔주셔야겠죠. 여기 있는 다운펜으로 다 지워버리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그거 가지고 문제를 비비꼬거나 내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딥러닝적으로 생각보다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만들어 볼게요. 입력계에 대해서 어떻게 너는 쉐입을 집어넣어 줬으니까 다음을 쭉쭉 만들어주면 됩니다. 인덱싱 첫 번째에 대해서 댄스 레이어 이용해서 만들어라. 댄스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제 레이어라고 해서 이제 만드셔도 되는데, 없어지구나. 팔 그대로 치시면 되고, 그래서 액티베이션은 이제 똑같이 렐루로 주시면 되겠죠. 은닉칭은 쉽습니다. 은닉칭은 쉬워요. 그리고,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칭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콤마로 계속 구분 지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댄스 주시면 되고 그 마지막 출력칭은 하나 넣어주겠다 라고 되었죠. 1 주시면 되고 액티베이션은 여기서는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으니까 시그모이드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굳이 이제 콤마로 닫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했던 걸로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컴파일 설정으로 들어가시 마시고 일단 요거를 실행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해당하는 코드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이상이 없네? 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얘를 따로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컴파일 설정이라고 했던 걸 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일단 지금 시간이 벌써 8시가 넘어서 간단하게만 좀 치고 넘어가 볼게요. 모델 컴파일은 이제 해당하는 모델에다가 이제 살을 붙이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모델이라고 두시면 되고, 여기서 컴파일. 아마 이 컴파일은 자동 완성이 안 될 겁니다. 이건 왜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옵티마이저.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자동 완성이 애초에 이거 지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당하는 이제 옵티마이저 값은 A담이라고 했던 걸 쓰고 있죠. A담. 이라고 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스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매트릭스는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비교하겠다라는 거겠죠. 매트릭스 함수에 대한 시작은 요겁니다. 무조건.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알고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는 꼭 대문자로 주어진다. 왜냐면 저희가 출력되는 해당하는 F마다 나와줘야 되니까요. 대문자로 이렇게 지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큐레시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닫아서 한번 실행했을 때 이렇게 오류가 뜨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애초에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얘네들이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큐레시 옵티마이저 컴파일 시퀀셜 도 애트리뷰트 네, 제가 잘못 적었나 보네요. 네, 이렇게 컴파일을 적으시면 되겠죠. 오류가 더 이상 나오고 있지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컴파일 설정이라고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학습 설정은 모델
진행하시면 되는데 학습 과정 히스토리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여기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히스토리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히스토리에다가 이제 model.fit이라고 했던 함수를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x랑 y를 넣으시면 되겠죠. x트랜 스케일은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 y 밸리드를 넣으시면 되겠죠. x랑 y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켰다라고 하시면 되고 fok은 20 계속 콤마로 엔터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배치 사이즈는 164.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요걸로 학습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권한, 지금 보면 매트릭스라고 했던 함수를 주겠잖아요. 뒷단에다가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이걸로 테스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밸리데이션 데이터, 이거는 실제 저희가 x랑 y를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기 때문에 여기서 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따로 나누지 않는 이상 이거 사용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괄호 하나 쳐가지고요. 이제 해당하는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x 밸리드, 스케일드, 그리고 y 밸리드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학습되면서 모든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를 이제 진행해 주시면은 학습을 진행할 건데 fok스인데 fok이라고만 적었네요 제가. x랑 y 데이터를 잘못 밀어 넣었나 보네요. 여기도 제가 바보같이 밸리드라 적었네요. x트레인인데 마이너스 크로스 엔트로피도 크로스라고 적었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찾으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단어 하나 적으신 것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밑에를 봤을 때 해당하는 그 에러를 제대로 보는 것들을 학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에러인지, 내가 없는 함수를 불렀는지, 아니면은 내가 코드를 잘못 적었는지, 아니면은 뭐 함수가 이건데 글자를 하나 더 집어넣었는지, 그런 것들을 꼭 에러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 습관을 꼭 들이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함수에 대해 이거에 대해서 학습이 모두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이제 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예측을 진행해 보라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이제 많이 뭐 나올 텐데, 일단은 먼저 진행을 해줘야 될 건 이거를 보시면은 요거를 지금 스케일러를 통해서 이제 변화한다고 되어져 있죠. 근데 저희가 스테나 스케일러 SS라 불렀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이거를 변환만 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스케일드라고 했던 변수에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ss.transform이라고 적어주시겠죠. 왜냐하면 학습된 거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new 스탠다드 어플리케이트 데이터라고 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측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델에 대해서는 모델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죠. 그래서 predict라고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new 데이터 스케일드라고 했던 거를 밀어 넣으면은 이렇게 예측한 값도 나와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실제 0인지 1인지 예측값을 적으시오라고 했던 게 되어지고 있죠. 그걸 아마 앰피어리라고 했던 거를 이용해서 이건 아래면은 저기 값, 위에는 1이라고 했던 값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애초에 여기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했던 것들은 이제 이걸 확률값으로만 바꿔주는 그 활성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 mp.where 웬만하면 0.5 기준으로 1이나 0이나 부분을 짓고 있죠.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요. where이라 두시고, 여기서 요 예측한 값이 0.5 이상이냐, 0.5 이상이면 1 아니면 0이라고 함수를 주시면 1인지 0인지를 나올 수가 있는 것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mp.where이라고 했던 걸 이용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이 딥러닝이라고 했던 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공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 텐스플로우에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라고 하는 것들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 여기 있는 시험에서는 다 이름을 까먹었네요. 아마 케라스를 이용해서 모델을 다 예측하는 것들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API를 보게 되면요, 이 텐서플로우라는 데 보면은 이제 케라스라고 했던 것이 왜 케라스가 있거든요. 여기에 예측 데이터들의 모델이 보이시죠? 모델 만드는 것까지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제 코드를. 근데 선생님들이 보시기 매우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시퀀셜을 이용해서 왜 만들어서 보여드렸냐? 이게 시퀀셜을 안 쓰면요, keras.layers.dance 요거를 다 불러와서 만들어줘요. 이제 대수에 저희가 불러오긴 했지만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기 있는 이렇게 코드를 통해서 만드시는 거를 여기서 참고는 하지 마시고요. 케라스의 모델이라고 했던 거 다 있기는 합니다. 웬만하면은 시퀀셜이라고 했던 요거를 이용해서 만들어 달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시퀀셜이 여기가 없으면은 시퀀셜이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로스 매트릭 여기 다 설정하는 값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참고하셔도 되긴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참고하기는 좀 매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시각화는 여기서 보시면 되고, 제가 또 따로 뭐 보여드릴 것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엑스지부스트랑 뭐 판다스나 솔직히 넘파이 같은 것들은 뭐 그렇게 코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굳이 참고할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판다스에서 참고할 만한 거는 이제 아까 그 크로스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 유저 가이드라고 했던 데 보면 다 있습니다. 여기에 크로스탭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처음에는 다 나와지고 있다. 여기서 만드는 방법이랑 그런 것들이 나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에 있죠. 근데 좀 보기 되게 애매모호하게 되어지고 있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사용하는 방법들은 몇 가지 계속 쳐보셔야 된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원하니 코딩 했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겟더미즈도 여기에 찾아보면요, 네, 다 있죠. 이렇게 참고해서 만드시면 되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참고하는 거는 해보지 말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좀 계속 좀 접근해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이제 8회차가 아니라 원래 실제로 9회차 문제를 좀 같이 풀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그냥 여러 번 많이 풀어보시면 솔직히 됩니다. 아마 그러면 좀 빠르게 좀 캐치가 될 거예요. 웬만하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혼자 풀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들도 한번 계속, 요즘 AI도 잘 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통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뭐 있을까라고 했던 거를 질문을 통해서 계속 풀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풀어봤고, 혹시 개인적인 질문이신 거나 그런 것들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편하게 말씀 주시면은 제가 좀 답변 다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네, 요 강의 아마 다시 유튜브에서 이거 업로드 해 놓을 겁니다.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 동일하게 이상 없이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데이터 분석 점수가 낮게 나오는 이유. 혹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칸을 나눠서 시험을 문제를 푸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만 정답 처리를 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애초에 끝까지 전 처리가 모두 완료가 된 게 아니다라고 하면 다 틀렸다고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 경우가 아니고 선생님이
한 줄에다 다 집어넣었다 하면 분명히 그러시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조건 중에서 한두 개를 빼먹으셨을 겁니다. 그것만 해도 전부 다 틀려버렸다고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문제를 잘못 푸셨다가 하거든요. 그 경우가 제일 높겠네요. 월세의 총 개수,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여기 저희가 여기 있는 프리라고 했던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를 쪼개기 전에 이 원한 이코딩을 다 했잖아요. 아니네, 홈 오너십이라고 했던 게 있네요. 여기 있는 변수에서 개수를 궁금하시다 하면 이렇게 치시고요. 밸류 카운트를 이용을 해서 실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뭐 쪼개지고 있다는 것들 이렇게 4개가 좀 구성이 되어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 밸류 카운트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각각에 대한 고유값들에 대한 개수를 보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밸류 카운트를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 여기서 만약 영어로 이제 레이블링 코딩에서 해당하는 데이터에 이제 뭐 확률값, 뭐 퍼센테이지를 적으시려 해도 문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1만 적으시면 되거든요. 이건 제가 저것 때문에 그러고, 밸류 카운트라고 했던 날 1이라고 적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해당하는 전체들의 변수에 대한 확률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유니크 라고 했던 거라면 실제 여기서 실제 존재하고 있는 그 중복되지 않는 값들에 대해서 횟수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질문 주시는 게 이게 맞으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다시 보니까 월세의 총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월세의 총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밸류 카운트가 맞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하기 전에를 보고 오신다고 하면은 로엔 df에 대해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해당하는 저희가 전 처리하기 전에 데이터를 보면 되겠죠. 이거랑 비교를 하셔야겠죠. 아니시면은 여기 애초에 저희가 이제 그 피 트랜스폼으로 지금 학습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데이터는 저희가 전 처리를 한번 했잖아요. LE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클래시스라고 했던데 이게 변환된 게 여기 있는 함수에 적혀져 있긴 하거든요. 세파람스였나? 이 함수에서 볼 수가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여기 기억이 나지를 않네요. 이 클래스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은 근데 해당하는 데이터에서 이게 뭐로 바뀌어지고 있는지를 비교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건 바뀌기 전이니까 그럼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여기 저장을 해놨잖아요. 다시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다가 변수로 이제 받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파이스를 처음 집한 직장인인데 4주 만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되더라는 강의를 했는데 까마득하네요. 그렇죠. 전처리 전 데이터로 하시면 되고요. 가장 효율적인 공부학과 희망적인 답변. 많이 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 그 파이썬이라고 했던 거는요. 이것도 하나의 외국어예요. 이것도 하나의 외국어입니다. 이것도. 단기간에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를 배운다라고 했던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특히 얘는 또 컴퓨터랑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언어보다 훨씬 더 어렵겠죠. 요거는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단어 외우는 것도 계속해서 쓰고 말하고 외우고 쓰고 말하고 계속 써보고 하잖아요. 얘가 똑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얘는 반복적인 것밖에 없어요. 내가 모자르다. 그럼 1시간 더 투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모자라도 1시간 더 투자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했던 것들은 선생님들이 파트를 나눠서 내가 잘 이해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계속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거기를 반복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도 하나의 외국어 영역이라서. 이걸 단기간에 할 수 있다?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없습니다. 방법은. 그 방법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요. 네, 일단, 네.
일단 2분만 더 듣고 마무리할게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을까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말씀하셔도, 질문하셔도 웬만하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습니다. 비관적인 거든, 현실적인 거든. 팩트 폭격을 해달라고 해도 그런 것도 가능하시고 하고요. 편하게 마지막으로 한두 문제만 더 질문 받고 좀 끝내보겠습니다. 일단 아직 좀 적고 계신 분이 있으시니까 좀만 더 기다려 볼게요. 아까 띄어서 적으라는 게 아마 이 셀을 구분을 짓는 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따로 하시면은 다 틀렸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로 틀렸었어요. 한번 이게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해봤거든요. 다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정답 코드는 이렇게 안에다가 다 적어주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뼈대 만들고 살 붙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 적혀져 한 코드에. 이거 한 코드에 없으면 틀렸다고 합니다. 마지막 모델링에서 지문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적응해야 될지 말아요.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save best only. 그거는 파라미터 값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이거는 자격증 시험입니다. 자격증 시험에서는 주어진 지문에 대해서만 풀어야지 선생님이 거기서 더 나간다? 틀렸다 할 수가 있어요. 정답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한 선생님이 모두 고르시오라고 판단을 해봐서 2번, 4번을 했다. 근데 정답은 2번밖에 안 됐다. 그럼 그 부분 점수 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저희가 시험 볼 때 다 그렇게 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에서도. 그래서 웬만하면 주어진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파라미터는. 그러면 시험 만든 사람은 그래서 옳다구나라고 다 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있는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까 지금 예시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지금 x트레인과 x밸리드 이거 나눠준 거 있잖아요. 여기선 제가 지금 까먹고 모르고 안 넣어놨던 거예요. 원래 문제들에 대해서 보면 다 적혀져 있거든요. x는 뭘로, y는 뭐로, 트레인과 밸리드로 적용하셔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내가 모르고 까먹고 여기서 문제를 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지금 문제를 잘못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좀 너무,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서 지금 그냥 넘어갔던 건데, 웬만하면은 주어진 파라미터 값들만 처리하는 걸로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오버가 됐습니다. 20분 정도 오버가 됐는데, 일단은 여기 있는 어소시에이트는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해보고, 다음으로 베이직까지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좀 오래 진행을 했으니까 제가 딱 한 22분인데 30분에 베이직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30분에 좀 8분 정도 쉬었다가 베이직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다들 어소시에이트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질문 있는 것들은 올려주시면은 제가 가끔씩 들어가 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